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자, 조금 전에 끝난 오늘 시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일단 상승으로 4대 지수가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오늘 악재가 좀 일어났네요. 일단 두 가지의 원인입니다. 그동안 로보택시 이벤트 때문에 올랐던 거에 대한 매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항상 근데 이제 이런 물량들은 그냥 나오진 않죠. 어떤 뉴스를 타고 오는데 오늘 테슬라 모델 S 주행 보조 결함에 3명이 사망하는 사건,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피소당했다는 요 악재 기사가 뜨면서 더불어서 자율주행 등 시스템 결함 관련해 현재 1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기사와 맞물려서 오늘 테슬라가 하락했습니다. 요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한 모델 S 차량의 주행 중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현지 시간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브라이어먼과 그의 아내 미셸, 그의 딸 브락은 지난해 9월 한 음악 축제에 갔다가 모델 S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표지판 가드레일 콘크리트 교량 지지대에 충돌하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4년식인 이 차량에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일명 FSD가 탑재되어 있었죠. 유족은 뉴저지주 캠던 연방법원에 차량에 결함 있는 설계로 인해 주행 차선을 이탈하고 긴급제동을 가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머스크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에 관해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말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모델 S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유족은 수천 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은 테슬라의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의존해 왔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다양한 일상적인 도로 상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자, 원고 측은 테슬라의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요. 한편 테슬라는 지난 수년간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이용한 주행 중 발생 사고와 관련해 수차례 소송을 당했고요.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같은 소송이 최소 15건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요 기사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반도체 주가 모습들 참 좋았죠. 엔비디아는 젠슨 왕이 엔비디아를 팔기 시작했다라고는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가 없었으면 엔비디아는 더 상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AMD는 7%나 급등했습니다. 저희 미즈놀에서는 지난해 어닝 발표 이후에 AMD 주가의 이 턴어라운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식으로는 아마존이 미국의 소도시 농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0억 달러를 투자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은 역대 최대 기록에 근접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중동 전쟁의 휴전의 영향입니다. 자, 미국 정보국의 초기 평가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벙커버스트로 6발이나 지금 폭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이란의 핵심 시설은 파괴하지 못한 것, 다만 6개월 정도의 우라늄 발전하는 속도를 지연시킨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좀 씁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즉각 네타냐후와의 평가와 배치되면서 잘못된 평가다라고 일축을 시켰고요. 한데 이제 이게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국의 이제 초기 평가 보고서거든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비축량을 공습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 주가의 모습은 굉장히 힘없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힘없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파월이
자, 의회 나가서 또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핵심은 트럼프 압박에도 불구하고 7월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는 2, 3%의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자, 파월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통제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데이터 디펜던스죠. 하지만 지금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크리스토퍼 윌러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고요. 의장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해야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약화하거나 노동시장이 약화할 경우에는 관료들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월은 연준은 일시적인 가격 급등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정책 기조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경제의 향후 경과를 더 파악하고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고요. 파월은 트럼프의 금리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경제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그 결과는 감수해야 한다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지난 17일, 18일 FOMC 회의 결과 연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결정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4차례 연속 금리 동결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라는 이중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자, 연준이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 고용 관리하는 것, 최대 고용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물가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리하는 것, 실업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노동시장이 최대 고용 수준에 근접하거나 유지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FOMC는 통화정책 조치를 신중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무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격 수준의 일시적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제활동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지표는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관세 정책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너무 높은 연준의 제롬 파월은 오늘 의회에 출석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유럽은 10차례나 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죠. 이에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제도 좋은 상황에서 우리는 최소 2에서 3포인트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또 의회가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 즉 파월을 뜻하죠. 파월 때문에 제대로 몰아붙이길 바란다. 의회가 고집불통인 파월을 제대로 몰아붙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년 동안 파월의 무능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바로 미국인을 위해 좋은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전부이고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항상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의 11일 전쟁이 연준의 경제 전망과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파월이 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듣고 보면 항상 주시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책의 결정과 이게 너무 뒷북치는 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너 말대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금리를 인상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론과 실물 경기의 괴리감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햄버거 인앤아웃이죠.
인기 유튜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버거체인 인앤아웃이 유튜브 장난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인기 컨텐츠 제작자인 브라이언 아넷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6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파워 인플루언서 브라이언 아넷은 지난 4월 25일 금요일에 글랜데일에 위치한 한 인앤아웃 매장에서 직원으로 위장해 음란한 농담과 거짓 응대로 고객을 속이는 장면을 촬영했죠. 브라이언 아넷은 그게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는데요. 문제가 된 영상에서 브라이언 아넷은 매장 직원 복장을 하고 부활절 휴무로 문을 닫은 인앤아웃 매장에서 직원이적 행동하면서 드라이브스루 손님을 맞이하며 가짜로 메뉴를 안내하는 척하고 갖가지 불쾌한 농담을 하고 그 발언에 대한 손님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낄낄거리고 놀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소송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이죠. 네. 재미가 아니라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죠. 주 방위군이 불법 마리아나 농장 단속 투입에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유령 학생 사기 피해가 또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모건 스탠리는 주식 투자를 이어가되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관리 회사인 인베스트먼 이런 회사에서는 존 행콕 인베스트먼이거든요. 주식보다는 채권이 매력적이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시장이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안전 자산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외신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젠슨 황이 1.2조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 매각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킴벌 머스크가 주식을 팔면 테슬라가 내려가고 우리 젠슨랑 황 사장이 또 주식을 팔면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런다라는 논리로 가지 마시고 항상 시장을 주목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널 영상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하시면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속보 뉴스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저희 미주널 VIP 멤버십 많이 가입하셔서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 서클 주가가 어떻게 됐죠? 폭락했죠. 15%인가? 근데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제 서클 VIP 멤버십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단기적 고점에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리스크 관리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렇듯 저희 공부방과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여러분 소중한 자산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